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집 무료하녀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그 말이 귓가에 맴돌던 그날 새벽 정세영은 아무 말 없이 시댁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매일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누이 방 앞에 깨끗하게 달인 옷을 걸어두곤 했습니다. 7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 김명숙은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게 어딘데. 그냥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세영의 친정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셨습니다. 반면 남편 박준호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 시어머니는 자칭 상류층 부인, 시누이 박미선의 남편은 공무원 사급이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공무원이라니까? 사급이면 거의 고위직이야.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행운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말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참았습니다. 남편 준호를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는 어땠을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라며 세영의 손을 잡아주던 남편은 3년이 지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아,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괜히 맞서면 더 힘들어. 너도 좀 참아.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세영은 참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너 월급이 얼만데? 300만 원? 그거 다 내놔.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세영의 통장까지 관리했습니다. 세영은 자신의 돈 한 푼 쓰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야, 너 또 돈 쓴 거야? 통장 내역 보니까 카페에서 5천 원 썼던데? 그 돈이면 집에서 밥 한 끼 더 해먹지. 정신이 없어도 유분수지.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주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화장품을 샀습니다. 그 돈은 모두 세영의 월급과 시아버지의 월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월급에서 조금만 제 용돈으로 쓰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용돈? 내가 무슨 용돈을 써? 너는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용돈까지 달라고? 정말 뻔뻔하기는. 옆에 있던 시누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오빠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는데. 다른 집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쫓겨났을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며 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또 시작이야? 세영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냥 내가 참아. 알았지?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세영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세영은 휘닉스 호텔 서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휘닉스 호텔 서울. 하룻밤 숙박료가 최소 50만 원, 스위트룸은 200만 원이 넘는 그곳의 최고 책임자. 그녀의 연봉은 2억이 넘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결혼 초기 세영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호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결국 남 시중 드는 거잖아. 우리 미선이 남편은 공무원이야. 국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너는 그냥 회사 다니는 거지, 뭐. 그 말을 들으며 세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호텔에서 세영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공정했고 합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 총책임자님, 이번 VIP 고객 응대 정말 훌륭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세영은 또다시 하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야, 빨리 안 와? 저녁 준비 안 됐어? 우리 배고프다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부부.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호텔에서 묵을까? 시누이의 남편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공무원 사급으로 시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빠 어디가 좋을까? 롯데호텔? 아니면 신라호텔? 시누이 미선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휘닉스 호텔 서울 어때? 거기 요즘 제일 핫하다던데.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 좋다더라. 우리도 거기 가자. 어차피 민수가 공무원이니까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 엄마, 공무원 할인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정가 내야 될 거예요. 뭐? 그럼 얼마나 비싼데? 스위트룸이 하룻밤에 200만 원 정도 한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만 원. 그것도 하룻밤에.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우리가 가자. 우리 집안이 그 정도 돈도 못 쓰나? 시아버지 박철수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200만 원이면 내가 낸다니까?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민수 내 결혼 기념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시댁 식구 전체가 휘닉스 호텔 서울로 여행을 가기로. 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휘닉스 호텔 서울. 그녀가 매일 출근하는 그곳. 그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곳. 세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쓸하지만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오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세영은 자신의 호텔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총책임자 정세영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예약 현황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총책임자님. 현재 80% 예약 완료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김명숙, 박미선, 강민수 이 4명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오면 저한테 즉시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총책임자님. 그리고 그날 제가 직접 근무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 부탁드려요.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습니다. 7년 동안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주가 밝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피닉스 호텔 서울 1박 2일 여행.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세영아, 너도 같이 갈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영이는 집에서 집 지켜야지. 우리가 없는 동안 집안일하고 우리 강아지 돌보고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어머니, 너는 입 다물어. 어차피 세영이 같은 애가 그런 고급 호텔 가봤자 어울리지도 않아. 우리끼리 가는 게 낫지.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래, 그렇게 착하게 굴어야지. 그나저나 너 이번 달 월급 다 통장에 넣었어? 네, 어머니. 잘했어. 이번에 호텔비 내는데 보태야 하니까. 세영의 월급으로 호텔비를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그 호텔은 세영이 운영하는 곳인데 말이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세영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식? 또?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팀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어. 사실 세영에게 회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호텔에서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후 3시에 출발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3시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간다. 피닉스 호텔 서울. 신우이 미선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사진 많이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차에 탄 4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세영은 호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호텔 로고가 새겨진 배지, 그리고 총책임자 정세영이라고 새겨진 명패. 총책임자님, 박철수 일행 예약 확인됐습니다. 스위트룸 2개 맞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세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후 3시 10분, 피닉스 호텔 서울 정문 앞에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시댁 식구 4명이 내렸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네. 사진 찍어, 빨리. 그들은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우아한 분수,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멋있다. 시어머니 김명숙이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하룻밤에 200만 원 하는 곳인데요.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은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휘닉스 호텔 서울입니다.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철수요. 스위트룸 2개 예약했어요. 시아버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예약하신 객실이 디럭스룸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뭐? 디럭스룸? 아니, 우리 스위트룸 예약했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예약 내역상 디럭스룸으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우리 민수가 직접 예약했어. 민수, 너 스위트룸 예약했지? 네, 분명히 스위트룸으로 했는데. 민수가 당황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확인 메일에는 분명히 디럭스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돼? 당장 스위트룸으로 바꿔줘. 시어머니가 프런트 데스크를 탁 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현재 스위트룸은 모두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다른 손님 예약 취소시키고 우리한테 줘. 고객님, 그건. 젊은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입사 3개월 차 신입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사위는 공무원 4급이야. 4급. 거의 국장급이라고. 신우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 공무원인데 이렇게 대우받아도 돼요? 민수 오빠, 당신 윗분한테 전화해.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고객님. 죄송하긴. 당장 책임자 불러. 이딴 식으로 손님 대접하는 호텔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까지 가세했습니다. 책임자. 당장 책임자 나와. 신입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총책임자 정세영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세영.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세영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시어머니 김명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소개를 드려야겠군요. 세영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휘닉스 호텔 서울 총책임자 정세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총책임자 정세영. 그 명패를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말 그대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영이. 너 여기서. 시어머니 김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호텔 로비입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니 조용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야, 너 지금 나한테 고객님이라고.
네. 지금 저는 이 호텔의 총책임자이고 어머니는 저희 호텔의 고객이십니다. 당연히 고객님이라고 불러야죠. 세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가 나섰습니다. 세영아, 아니 정 총책임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우리한테 그냥 회사 다닌다고만 했잖아.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긴 거야? 제가 제 직장에 대해 굳이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제 일에 관심 가져주신 적 없으시잖습니까? 그게. 그리고 아버님, 지금 중요한 건 제 직업이 아니라 방금 전 프런트 데스크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세영은 떨고 있는 신입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네. 총책임자님. 신입 직원 강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요. 잠시 뒤로 가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물러나자 세영은 다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하죠. 고객님들께서는 디럭스룸을 예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위트룸을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야, 그게 우리가 실수로 잘못 예약한 거잖아. 그리고 직원 태도가 불친절해서 그런 거고. 신우이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불친절했습니까? 어떤 점이 불친절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그냥 말투가. 미선이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강수연은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 신우이의 남편 강민수가 나섰습니다. 저기 총책임자님, 우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 총책임자님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 세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수 씨, 가족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쓰시는군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이라면 7년 동안 제 월급을 모두 가져가면서 제게 용돈 한 푼 안 주는 게 가족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 시키고 밤 11시까지 일하게 하는 게 가족입니까? 그건 아니면 저를 무료하녀라고 부르는 게 가족입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 김명숙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너 그 말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집 무료하녀야. 들켰다고 생각하지도 마. 지난주 화요일 저녁 7시 32분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세영아,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집에서 하자. 여기서 이러면. 집에서요? 어떤 집 말씀이십니까? 시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영아, 전 이미 제 짐 다 뺐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어차피 어머니 말씀대로 전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무료하녀였으니까요. 하녀는 언제든 집을 나갈 수 있죠. 뭐라고?
너 지금 집 나왔다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정확히는 오늘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제 개인 물품들은 모두 챙겼고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물건은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것도 다 두고 왔어요. 이 미친. 너 지금 우리한테 이럴 거야? 7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생각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노골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라고 하셨습니까? 제 월급 300만 원을 매달 모두 가져가셨죠. 7년이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명절 때마다 드린 용돈, 어머니 생신 선물, 시댁 경조사비, 대충 계산해도 3억은 됩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는 명품 가방 사셨고, 미선 씨는 차 바꾸셨고, 아버님은 골프 회원권 사셨죠. 제 돈으로요. 그게 은혜입니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지금 따지자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한 건가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다시 집안일 하는 게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 식사 준비하는 게요? 그건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며느리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저를 무료하녀라고 하셨는데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민수가 나섰습니다. 정총 책임자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 이만 상황을 정리하시죠. 보시다시피 다른 고객분들도 불편해하시지 않습니까? 민수는 공무원답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리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방금 전 프런트 데스크에서의 상황 말이죠. 그건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데스크를 치고 다른 고객의 예약을 취소시키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강수연 직원은 입사 3개월 차 신입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친구죠. 그 친구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세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총책임자로서 제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분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들의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피닉스 호텔 서울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저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호텔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영은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거부. 호텔은 다음의 경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한 경우, 다른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호텔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여러분은 1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약을 취소하고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돈 내고 예약했는데.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예약금은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카드 결제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자라고. 우리 이거 결혼기념일 여행이라고. 미선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호텔은 많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우리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세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무료하녀였죠. 그리고 지금은 이 호텔의 총책임자입니다. 제발 저를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세영아, 준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세영의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7년 참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참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 엄마가 저를 하녀 취급해도, 당신 여동생이 저를 무시해도 당신은 늘 참아라고만 했죠. 세영아, 저는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고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세영아, 제발. 준호가 세영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고객님, 정 총책임자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준호를 막아섰습니다. 뭐야? 나 저 사람 남편이라고. 곧 이혼할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퇴실 조치 대상 고객일 뿐입니다. 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 그럼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경찰? 네. 업무 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영상 증거도 확보했고요. 세영이 로비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의 폭언, 고성, 데스크 손괴, 그리고 지금 이 대화까지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고객분들도 많이 촬영하셨네요.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공무원입니다. 이런 거 올라가면 제 커리어가.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누구든 촬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발 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무원에게 이런 영상이 퍼지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는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뭔데요? 조용히 나가세요. 지금 당장. 그럼 제가 이 상황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세영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자. 우리 나가자. 여보, 나가자니까. 더 있으면 정말 큰일 나.
시아버지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촬영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 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닥치고 나가, 지금 당장. 시아버지의 고함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로비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세영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세영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총책임자님, 강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수연 씨? 네. 총책임자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세영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세요. 제가 대신 근무할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겠죠? 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세영은 다시 로비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정세영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며느리도 하녀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 완료.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세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산 분할 건은? 제 재산은 제가 다 가져갑니다. 시댁에 준 돈은 증거 다 있으니 청구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승소 확률 99%입니다. 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해시태그 휘닉스 호텔 갑질, 해시태그 며느리 가총 책임자, 해시태그 공무원 갑질. 로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료하녀라고 했다는데. 근데 며느리가 호텔 총책임자였네. 키읔키읔키읔키읔. 공무원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 표정 봤어? 완전 하얗게 질렸음. 프런트 직원한테 고성 지르는 거 보고 진짜 화났는데 총책임자 나와서 정리하는 거 시원했다. 이런 사람들이 호텔 와서 갑질하는구나. 진짜 창피하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 박철수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호텔 로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영상에 박 부장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회사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 5호건설 부장이래요. 회사 이미지 추락 키읔키읔키읔. 저런 사람이 부장을? 회사 수준 디귿디귿.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 당분간 대기 발령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네.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벌써 협력사들에게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 사무관, 감사실로 오십시오. 네, 감사실이요? 공무원 품위 손상건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분간 업무 정지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일인데. 개인 일이라고요? 영상에서 공무원 사급이라고 자랑하며 갑질하셨잖습니까? 그게 개인 일입니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건은 언론에도 보도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갑질 사례로요. 안 됩니다.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호텔 갑질 논란, 공무원 징계 수위 논의. 영상과 함께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호텔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입사 3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가해자 일행의 지속적인 폭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댁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세영이 잘못이 아니라. 닥쳐. 그년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7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엄마가 세영이를 무료하녀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 이렇게 됐어. 준호도 폭발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눈총 받아. 다들 나 쳐다보면서 수군거린다고. 제 와이프가 총책임자였는데 숨기고 살았대. 쟤네 집안이 갑질로 유명하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회사 다녀? 그럼 내가 이혼하면 되잖아. 당장 이혼해. 엄마는 현실을 모르시네. 세영이가 이혼 서류 준비했다니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한대. 재산분할? 우리가 준 게 뭐가 있다고. 세영이 월급 7년치. 3억이야, 3억.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억? 그래. 세영이가 매달 300만 원씩 엄마한테 줬잖아. 7년이면 2억 5천. 거기에 명절 용돈, 생신 선물, 경조사비 다 합치면 3억 넘어. 그건 우리가 쓴 돈인데. 법적으로 세영이 거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다 돌려줘야 한대. 3억을 어떻게 돌려줘?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세영의 돈으로 산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골프 회원권, 모두 팔아도 3억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휘닉스 호텔 서울. 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출근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총책임자님, 안녕하세요.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세영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모두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세영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홍보팀에 연락했습니다. 이사님, 언론 대응 부탁드립니다. 공식 입장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며 호텔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로 통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책임자님. 그런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전화를 끊고 세영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부총 책임자 김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총 책임자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김태연은 세영과 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늘 세영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혼 진행하고 제 삶을 살 겁니다. 처음으로요. 응원합니다. 총책임자님. 김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집. 준호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SNS와 뉴스에 얼굴이 나온 이상 회사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들, 너 오늘 회사 안 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못 가. 다들 나 쳐다볼 텐데 어떻게 가? 에휴,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엄마, 그만해. 세영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라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뭐? 우리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정말 모르겠어? 세영이를 7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데? 무료하녀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세영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생각했잖아. 인정해, 엄마.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말로 세영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 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존재로만 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3억을 어떻게 갚아?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미선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오빠, 미선아, 너 왜 이렇게 울어? 민수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뭐? 갑질 영상 때문에 승진 물 건너갔대. 그리고 감사실 조사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미선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다 올케 때문이야. 올케가 왜 우리한테 이래? 미선아, 너도 세영이한테 잘못한 거 생각 안 나? 내가 뭘? 너 세영이 무시했잖아. 우리 오빠가 너한테 잘해주는데 다른 집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이런 소리 했잖아. 그건 그냥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세영이를 무시했어. 인정해.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정세영 총책임자님,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 이정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류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정민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재산 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드린 돈이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매달 월급 300만 원씩 7년, 명절 용돈, 생신 선물, 경조사비 등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 다 있죠? 네, 7년치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총책임자님 통장을 관리하셨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증언이요? 네, 총책임자님 친구분들 몇 분이 증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요.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7년 동안 그녀가 겪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이 참는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자료는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7년간의 학대, 인격 모독, 경제적 착취 등을 근거로요. 합의 3억 7천만 원이군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는데 그러면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협조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진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다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월급이 있으니 분할 상환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틀 후 준호에게 이혼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청구서, 청구인 정세영, 피청구인 박준호, 이혼 사유, 배우자 가족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 경제적 착취, 정신적 학대, 재산 분할 청구액 3억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액 5천만 원. 준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억 7천만 원.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세영이가 이혼 서류 보냈어.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했어. 3억 7천만 원. 뭐? 3억 7천?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읽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엄마, 법적으로 세영이가 맞아. 세영이 월급을 엄마가 가져갔잖아. 그건 우리 집에서 생활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법은 그렇게 안 봐. 세영이 월급은 세영이 거야. 그걸 엄마가 강제로 가져간 거라고. 강제로? 나는 그냥. 엄마, 인정해. 우리가 졌어. 완전히.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3억 7천을 어떻게 마련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집을? 이 집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집은 30년 동안 살아온 그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아빠 퇴직금도 다 썼고 저축도 없잖아. 다 명품 가방이랑 골프 회원권 사는데 쓰고. 그건 엄마가 세영이 돈으로 산 거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한편 세영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30평대의 넓은 공간, 전망 좋은 창문, 모던한 인테리어. 와, 언니, 여기 정말 좋다. 세영의 친구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치? 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 사는 거야. 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도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는데. 미안해.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늘 응원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 이제 진짜 언니 인생 사는 거지? 응.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다음 날 세영은 호텔 직원들을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있었던 일로 걱정 많으셨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개인사가 호텔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영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예약률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직원을 존중하는 호텔이라는 평가가 급증했습니다. 와,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호텔이 직원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총책임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호텔은 직원 존중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겁니다. 고객의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총책임자님. 직원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최고의 호텔을 만들어 갑시다. 고객도 직원도 모두 행복한 곳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강수연이 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총책임자님,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총책임자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괜찮아요, 수연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일하세요. 네. 총책임자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주 후 법원.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세영과 준호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측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영의 변호사 이정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7년간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경제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정민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7년간의 통장 내역, 증인 진술서, 그리고 최근 호텔 로비에서의 영상 자료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시댁에 제공했고 본인은 용돈조차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했다. 네, 맞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착취입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며느리가 시댁에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습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습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영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관습이라면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를 무료하녀라고 부르는 것이 관습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을 전액 가져가고
용돈 한 푼 안 주는 것이 관습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준호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산분할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청구인은 3억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 입장은 재판장님, 저희는 그 금액을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분할 상환을 제안합니까? 네, 월 200만 원씩 분할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세영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13년이 걸립니다. 너무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월급이 4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처분하시죠. 시댁집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부모님 집인데 부모님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집 구입 자금 중 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세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집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 제 돈입니다. 3년 전 보일러 교체 비용 800만 원. 제 돈입니다. 매년 재산세, 관리비 모두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세영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그 집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하녀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한 개월 내로 재산분할금 3억 2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부동산 처분을 통해 변제하십시오. 재판장님, 이해 있으면 본 소송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세영과 준호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세영아, 이제 남남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지 마세요. 나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습니까? 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엄마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봤어요. 당신 여동생이 저한테 함부로 할 때 당신은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참아라고만 했죠. 나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한테 편했으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됐어요.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세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세영아. 준호가 불렀지만 세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세영은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VIP 고객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총책임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총책임자 김태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팅 준비는 다 됐죠? 네, 완벽합니다. 오늘 오시는 고객은 중동의 왕족이신데 한 달간 스위트룸 10개를 예약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세영은 재킷을 벗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의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VIP 미팅룸. 웰컴 투 피닉스 호텔 솔. 임 제너럴 매너저 융세이 마이너스 영. 세영은 유창한 영어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미즈 융 WEVE 허드 그레이트 싱즈 어바우트 요 호텔 especially about how you treat your staff with respect. 중동 왕족의 대리인이 말했습니다. Thank you. We believe that happy staff create happy guests. THATS exactly why we chose your hotel. We value human dignity.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약은 즉시 체결됐고 계약 금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총책임자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함께 만든 결과예요.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세영은 직원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영아. 나 시어머니야. 김명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세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세영아, 제발 부탁이야. 3억 7천을 한꺼번에는 못 줘. 우리 집 팔아야 하는데.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세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아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세영아. 하지만 어머니는 7년 동안 저에게 사과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착취했지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 하는 걸 보셨어요.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 다시 설거지하는 걸 보셨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 식사 준비하는 걸 보셨어요. 그건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한테 편했으니까요. 김명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우리가 잘못했어. 기회요?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일 기회가 있었어요. 저를 며느리로 대할 기회, 인간으로 존중할 기회. 하지만 어머니는 그 기회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죠. 세영아, 이제 와서 사과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무게를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떡하지? 한 달 안에 3억 7천을 어떻게 마련해? 시아버지 박철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해. 달리 방법이 없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을 30년 동안 살던 이 집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달리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한테 3억 7천이 어디 있어. 은행 대출은? 아빠 신용도로는 5천만 원도 어려워.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은 상태라 수입도 불안정하고. 그럼 정말 집을.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사둔 명품 가방들 다 팔아. 뭐? 그거 다 세영이 돈으로 산 거잖아. 팔아서 돈 만들어. 내 가방을? 엄마 가방이 아니야. 세영이 돈으로 산 거라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시댁집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 추억이 깃든 집.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주 후 집은 팔렸습니다. 매매가는 4억 원. 거기서 잔금 대출 2천만 원을 갚고 세영에게 줄 돈 3억 7천만 원을 제외하니 남은 돈은 1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가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사 가야 해. 월세 구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월세? 우리가 월세로? 보증금 500, 월세 50. 거기로 가야 해. 30년 만에 시댁 식구들은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집, 오래된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이게 우리 집이라고? 신우이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미선아, 내 명품 가방도 다 팔았어. 돈 보태야 해. 내 가방까지? 당연하지. 그것도 세영이 돈으로 산 거잖아. 가족 간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엄마가 세영이를 함부로 대해서 그래. 너희 아빠가 돈 관리를 잘했으면, 엄마가 명품 가방 안 샀으면, 집안은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한편 세영에게는 3억 7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책임자님.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네,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세영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세영은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행, 취미, 공부, 자기계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투자. 변호사님, 부동산 투자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좋은 재무 설계사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세영은 재무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총책임자님, 연봉이 2억이시고 현재 보유 자산이 3억 7천이시면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1억은 안전한 예금으로, 1억은 부동산 투자로, 나머지는 주식과 펀드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세영은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총책임자님 축하드립니다. 호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본사에서 발표 나왔습니다. 총책임자님이 올해의 최우수 경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포상금 5천만 원과 함께 본사 이사 승진이 확정됐습니다. 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총책임자님 덕분에 우리 호텔이 최고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은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 본사 이사라니. 고마워, 수진아.
이제 연봉이 얼마야? 3억 정도 될 것 같아. 와, 대박. 7년 전 생각하면 정말 수진이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응, 7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시댁은 어떻게 됐대? 월세로 이사 갔다더라. 좁은 집으로. 에휴, 자업자득이지 뭐.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그냥 안 됐다고 생각해. 언니 정말 대단하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같은 시각, 월세집. 준호는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당신이 명품 가방 안 샀으면. 준호는 귀를 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세영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영을 7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남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킨 남자, 그런 남자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영아, 행복해. 제발, 행복하게 살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세영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세영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영은 본사 이사로 승진했고 휘닉스 호텔 그룹 전체의 인사 정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사님, 새로운 직원 존중 정책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전국 15개 지점 모두 직원 만족도가 30%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도 25%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업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갑질을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 그녀의 정책은 업계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이사님, 오늘 저녁에 방송 인터뷰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세영은 한 경제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직원을 존중하는 경영. 저녁 7시 방송국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휘닉스 호텔 그룹 정세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앵커가 환하게 웃으며 세영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영입니다. 이사님, 6개월 전 화제가 됐던 그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셨더라고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도 고객도 모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회사씩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직원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회사도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증가했죠? 네, 직원 존중 정책 시행 후 전체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감탄의 소리가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 편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세영의 핸드폰은 폭발했습니다. 이사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 내서 부당한 대우에 맞서겠습니다. 이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영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힘내요. 당신 재단 설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영은 자신의 재산 1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착취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사님, 첫 달에만 5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단을 통해 매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여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원,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며느리들. 이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혼 서류 제출했습니다. 이사님, 저도 직장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들의 감사 편지를 읽으며 세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년 후, 세영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언니, 집들이 축하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고마워, 다들. 언니, 진짜 대단하다. 1년 만에 이렇게. 응, 나도 믿기지 않아.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시댁은 어떻게 됐대? 글쎄, 모르겠어. 더 이상 관심 없어. 사실 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혼 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 시아버지가 완전히 은퇴했다는 것.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좁은 월세에서 산다는 것. 하지만 세영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언니,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아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그래, 서두를 필요 없지. 언니는 충분히 멋있으니까. 친구들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날 밤 세영은 혼자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며 꿈을 꿨습니다.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족, 아름다운 미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년간의 고통,
무시, 착취, 그리고 1년 전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로. 지금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세영 이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진수라고 합니다. 이사님께 특강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특강요? 네, 존중 경영과 기업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2년 후, 세영은 휘닉스 호텔 그룹의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0세도 되기 전에 대기업 부사장이 된 것입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전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세영의 경영 철학은 이미 업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힘내요. 당신 재단은 2년 만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부사장님, 오늘도 감사 편지가 100통 넘게 왔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세영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부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0년간의 불행한 결혼을 끝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냅니다. 부사장님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보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세영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세영 씨,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세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 보고 싶었어. 이제 남남인데요. 알아. 알지만 나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너를 존중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해. 그래요. 저도 알아요. 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세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당신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나 변했어. 정말 많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신이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영아, 지금 당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저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외롭고 힘들고 후회되니까요. 저는 당신의 위안이 아니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증오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잘 사세요, 준호 씨.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세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세영아. 준호가 불렀지만 세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녁, 세영의 아파트. 세영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내일 같이 등산 갈래? 좋아, 가자.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해. 남자 만날 생각은? 글쎄, 지금은 나 자신이 좋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그래, 언니는 충분히 멋있어. 혼자서도. 전화를 끊고 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7년 전 그녀는 무료하녀가 됐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정세영, 누구의 며느리도 하녀도 아내도 아닌 그저 정세영.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 후 세영은 TED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영입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7년간 무료하녀로 살았던 여자가 어떻게 자유를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영은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지금 시댁에서 힘든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영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했으니까요. 5년 후 정세영 45세. 그녀는 휘닉스 호텔 그룹의 CEO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호텔업계 최초의 여성 CEO였습니다. CEO님 축하드립니다. 전 임직원이 환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갑시다. 존중과 신뢰로. 그리고 힘내요. 당신 재단은 5년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영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진, 직원들과의 사진, 재단 행사 사진, TED 강연 사진,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들이었습니다. 세영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건배. 그녀는 혼자 건배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세영은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세영은 더 이상 누구의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55세의 정세영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CEO님, 정말 은퇴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CEO님 같은 분이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퇴 후 세영은 더 많은 시간을 재단 활동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한여에서 CEO로 마이너스 정세영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영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나는 사랑한다고 믿으며 결혼했지. 7년간 참으며 살았지. 그리고 10년 전 용기를 냈어. 지금은 행복해. 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세영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하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세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 마이너스. 최종 메시지.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세영